자, 우리 오늘 기출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출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 아니해도 여러분이 앞선 교수님들을 통해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선생님, 기출문제가 다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한번 나왔던 건데 또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여러분 시험이 36회거든요. 그죠? 그러면 1회 때부터 35회 때까지 나온 문제가 있을 건데 여기 나왔던 문제를 만약에 전부 다 배제해버리고 출제위원이 새로운 유형을 만든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한 100년은 늙어버릴 거예요. 문제 만들 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출문제 나온 거는 똑같이 또 나온다는 거 계속.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제 오랜 시간을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은행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실제 시험에 이제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뭐하다? 높다라는 거예요. 높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기출문제 내용만 선생님 제가 다 알아도 실제 시험에서 60점 이상의 충분히 점수가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검증된 문제다라는 거. 근데 이제 기출문제를 풀다가 킬러형 문항들이 있거든요. 20년마다 한 번씩 나온 거 갑자기 틀리는 거. 이제 그런 문제들은 기출문제에서 여러분이 배제하고 가셔도 돼요. 자, 그래서 지적법은 조금 빠르게 지적법은 풀고요. 등기법은 해석해야 될 게 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기법에서 제가 시간 할애를 조금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이제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암기해 버릴게요. 토지의 조사 등록. 24회 때도 나왔지만 근래에도 나왔었거든요.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 나오면 누구다? 국장. 이제 익숙하죠, 그죠?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죠?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결정할 때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절차를 암기해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표시를 결정할 때는 첫 번째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그죠? 근데 수립하는데 이 수립은 시, 군, 구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부득이하다면 뭐다? 읍면동별로. 그죠? 근데 시도지사 또는 대도지사의 승인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승인과 관련되는 지문은 우리가 이미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나오면 무조건 X. 그죠? 지적소관청의 승인 나와도 무조건 X.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승인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뭐다? 승인이 있는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세 가지. 그죠? 그 세 가지 암기하자고요. 다시 보게 되면 지번 변경, 그 다음 축척 변경. 그래요. 축척 변경. 그 다음 지적 공부의 반출. 그죠? 지적 공부 반출. 이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 뭘 받는다?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승인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조사한 때는 토지 이동 계획을 수립하면 토지 이동 현황을 뭐 해야 한다? 조사를 할 거고요. 그럼 조사를 했다면 그걸 어디에? 토지 이동 조사부에 토지 이동 현황을 적어야 되고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이에 따라 지적 공부를 뭐 한다? 정리. 그러면 순서에서 하나가 빠진 게 뭐다? 조사부를 작성하고 그 다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죠? 결의서. 얘네들을 뭐 한다? 작성하고 이걸 기준으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순서 잡아보면 첫 번째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토지 이동 현황을 뭐하고? 조사하고, 세 번째가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하고, 네 번째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최종적으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요렇게요. 그럼 이 순서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계획의 수립은 원칙은 시, 군, 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이라면 이 지문 안에서 토지의 조사 등록과 관련되는 지문이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지문을 가지고 계속 출제는 이제 응용해서 문제를 낸다고요. 그러니까 기존 기출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가볼게요. 그럼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8회 때 나왔다, 그죠? 역시 토지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똑같다, 그죠? 뭐가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해라? 직권.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표시를 결정할 때는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동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이용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토지 소유자가 지번 변경을 하려면 지번 변경은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지적 소관청에서 지번 변경을 하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지적 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려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그죠? 지번에 대해서 상세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 소관청에 제출한다. 요 부분도 틀렸다, 그죠? 그래서 지번 변경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지적 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신청이 있을 경우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할 때는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틀렸고요.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 그럼 이 지역 요거는 필수 암기사항이죠. 우리가 면적과 관련해서 암기할 때 두 가지다, 그죠? 분모 1000단위의 축척과 분모 뭐다? 100단위의 축척. 1000단위의 축척은 어디까지? 자연수까지. 분모 100단위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은 어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죠? 그래서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가 아니라 0.1제곱 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니까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얼마? 0.1제곱미터로 한다. 이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그죠? 그럼 토지의 조사 등록에 있어서 이 지문은 아주 기본형의 지문들이잖아요. 그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 3번. 23회 기출이다. 그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여기도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다 토지의 표시잖아요. 그죠? 그럼 토지의 표시는 뭐에 대해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누가 한다? 국장. 이렇게 해요. 근데 뭐가 있을 때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 그래서 국장 모두 토지이동 지적소관청 순서 잡으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지문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1번 문항에서 봤던 지문 뭐 한다? 그대로 관로형으로 만든 것이 지나지 않잖아요.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국장 나와야 되고 모든 토지 나와야 되니까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2에다, 그죠? 뭐가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표시를 결정해야 될 때 이때 수립하는 계획은 뭐냐? 그건 뭐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그죠? 정답 1번 이렇게요.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자, 33회죠. 33회.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표시를 결정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뭐 해라? 수립한다. 그죠? 이때는 뭐별로? 시, 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뭐다? 읍면동별로. 그럼 정답 1번 이렇게요. 그 다음 6번. 자, 지번 넘어갈게요. 이제 지번. 그러니까 토지의 조사 등록과 관련해서 느낌이 어때요? 이게 이제 토지의 조사 등록이 하나의 테마잖아요. 그죠? 그럼 테마에서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내용이 이미 정해졌다. 그죠? 첫 번째가 뭐다? 모든 토지 나오면 국장, 토지 이동 나오면 지적, 소관청, 신청이 없다면 어떻게? 직권. 그럼 직권을 할 때 수립해야 될 계획부터 절차 암기하는 거. 그거 수립해야 된다면 시군구 단위로, 부득이하다면 읍면동. 이걸 가지고 계속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책을 보고 암기할 때의 느낌하고요. 책을 보면서 우리가 암기했던 것을 이제 문제화 시켜서 보니까 뭔가 암기가 조금 더 단단해진다라는 느낌 전혀 안 드나요? 전혀 안 드나요? 그게 좀 단단해진다라는 느낌이 드셔야 된다고요. 이제 계속 우리는 이제 기출 문제가 끝나면 또 뭐다? 요약 강의도 또 한 번 더 할 거고, 그죠? 다시 한번 할 거고, 또 가지고 뭐다? 예상 문제도 또 풀 거고, 그죠? 예상 문제가 끝나고 나면 백선 또 하고 동영 모의고사도 풀고 계속 지금부터는 뭐다?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암기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60점만 받으면 합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0점까지는 수업 빠지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그냥 죽은 듯이 뭐다 시험장 갈 때까지 꾸준 왔다 갔다 하시면 된다고요. 되겠죠? 가볼게요. 자, 29회.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에는 집어는 숫자 뭐다? 앞에 뭘 붙여라? 산자를 붙인다. 그죠? 집어는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요 지문 간단한 거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북서 기본법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북서 쪽에서 항상 시작한다라는 거. 그래서 북서에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됐고요. 집어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의 표시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집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제 다 틀렸죠. 집어는 국장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적소관청이, 또 시군구별이 아니라 지번 부여 지역별로, 그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때 가끔씩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지문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지번 부여 지역은 뭐냐면 법정 독리를 말합니다. 법정 독리. 독리가 뭐가 된다? 지번 부여 지역이 돼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법정 독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도 그 지문은 뭐다?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항상 저는 문제풀이를 할 때 갈등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실제 시험에서는 법정 독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 지문은 나올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왜냐하면 지적법은 항상 법 조문 그대로를 내거든요. 출제위원이. 그러니까 지적법은 출제인이 자기 개인 사견을 절대로 지문 안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 독리별로 부여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적은데 가끔씩 제가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모의고사 때문에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실제 기출을 많이 아직까지 36회를 접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많이 다루다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모의고사에서 내가 암기해야 될 게 지번 부여 지역별로라고 암기했는데 또 법정 독리 이렇게 나오면 또 수험생들은 뭐예요? 암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암기 자체가 사실은 뭐한다? 여러분께 에너지 낭비밖에 안 된다고요.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모의고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모의고사를.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모의고사를 계속 볼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랜드 하나에서 나오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또 P4, E4, M4, H4 거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렇게 보게 되면 오히려 그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향성을 해치는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이 저랑 수업을 하면서 배우지 않았던 내용, 좀 특이한 내용,
뭐 그런 부분을 틀렸다 해가지고 또 그 내용을 기본서에서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뭐 한다 학습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럼 다 그거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부량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량을 줄여가야 돼요. 근데 줄여가는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취해야 될지 버려야 될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보니까 새로운 게 나오면 계속 암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배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만약에 보잖아요. 그죠? 보게 되면 평소에 다루지 않았던 것들이 나온다면 아, 이거 모의고사기 때문에 나왔구나. 그래서 답이 3번이구나. 그 정도만 넘어가야지. 그걸 기본서에서 찾아서 연구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분할 볼게요. 그럼 분할 나오면 항상 분할은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그거다. 그죠? 그래서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집어는 분할 전 집어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집어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뭐다?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 문제가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등록전환 나왔다 그죠? 그러면 등록전환의 경우는 우리가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했어요? 등신 본부 그죠? 본번의 부번 이렇게 암기했다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등신 본번으로 되는 경우에 예외가 있다 그죠? 그 예외의 경우가 몇 가지다? 3가지가 있거든요.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뭐다? 본번을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3가지 그죠? 대상 필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최종 지번 토지에 뭐다? 인접해 있는 경우 멀리 떨어져 있어. 원래는 본번에 부분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본번에 부분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본번에 부분을 부여하는 것이 뭐하다?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본번에 부분을 부여한 것이 불합리하니까 뭐다? 본번에 본번 이렇게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다 맞죠?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요. 금방 우리 지번이 29회 시험을 문제를 풀었고 30, 31, 32, 33, 34, 35회 때 나왔거든요. 무려 5년 동안 지번이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다가 35회 때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36회 때 여러분이 시험이잖아요. 느낌이 어때요?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게 작년에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작년에 제가 강의할 때 29회 시험이 마지막이었으니까 30, 31, 32, 33, 34회까지 무려 시험 문제가 5년 동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35회 시험 때는 거의 100%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했는데 드디어 뭐다 35회 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36회 때는 나온다 안 나온다를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나올 개연성이 높다라는 전제하에서 정리해 두셔야 된다고요. 됐죠? 예, 됐고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26회 봅시다.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번을 변경하려면 국장의 승인, 국장의 승인 이거는 읽어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뭐다? 틀린 지문이죠. 우리 지적법에서 국장의 승인은 절대 없습니다. 법 조문 자체가 없어요. 그다음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가 아니라 숫자 앞에 틀렸고요.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북동에서 남서가 아니라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틀렸죠. 분할의 경우에는 부부가 한다. 근데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한다 했으니까 뭐다? 틀렸죠. 그 다음 자 결번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36회 때 만약에 시험 문제가 또 나온다면 저는 결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결번과 관련해서는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일단 결번이 생겼다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어디에? 결번 대장에 기록해서 이를 영구히 보존한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앞에
결번이 발생하는 사유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대장에 기록해서 연구에 보존한다.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앞에 내용이 축척 변경이 결번이 발생하는 사유이냐 아니냐 그걸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번에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봐봐요. 지번을 기본적으로 새로이 부여하잖아요. 만약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면 원칙, 결번은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의 수를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에 첫 번째 암기한 게 등신, 본부죠. 그러면 등록 전환하고 뭐다? 신규 등록. 그 다음에 암기했던 게 분할. 그 다음 했던 게 합병. 그 다음 했던 게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그럼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 세 가지. 그죠? 그게 뭐다?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다? 8가지가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의 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8가지를 이렇게 첫 글자를 적어 놓고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지번을 어떻게 새로이 부여합니까? 부터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암기한 게 뭐였다? 등신, 본부, 예외적으로 본본. 그죠? 분할은 누가 한다? 부부가. 합병은 합선. 이렇게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그죠? 준용하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이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총 8가지가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예요. 그럼 8가지 경우는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게 되면 일단 뭐는 발생한다? 결번은 발생한다고요. 그런데 이 8가지 중에서 뭐만큼은 신규 등록은 생각을 해봐요. 결번이라는 것은 지번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신규 등록은 지번을 어떻게 한다? 새로이 부여하기만 하지 없어지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원칙은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면 뭐가 발생한다? 결번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서 신규 등록은 결번이 있을 수가 없죠. 분할 보세요. 분할은 필지수가 자꾸 늘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분할도 결번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출제리 문제를 만들 때 저는 이렇게 내고 싶어요. 지적소관청은 신규 등록으로 지번이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앞에 얘네들이 있나 없나를 꼭 뭐하라? 챙기시라고요. 되겠죠? 예.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대부분 수험생들은 내가 읽고 싶은 지문들을 많이 읽어요. 내가 읽고 싶은 지문은 뭐다? 결번이 생겼다면 어디에? 결번대장에 기록해서 어떻게 해라? 영구히 보존한다. 이것만 읽고 싶거든요. 앞에 내용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볼 때 제가 이런 부분은 조심하세요 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기존 지문을 기준으로 해서 뭐한다? 나오지 않았던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제가 체크해 드리니까 이런 지문들은 꼭 챙겨서 가져가시라고요. 그래서 신규 등록과 분할은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꼭 체크해서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잖아요. 만약에 실전에서 시험 끝나고 나올 때 우리가 속이 쓰리는 경우도 있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내가 모르는 걸 틀렸다면 과감하게 인정을 해요. 근데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건데 틀리잖아요.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의 문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합격하느냐 불합격의 문제는 내가 모르는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떨어지는 사람은 왜 떨어지느냐면 내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건데 내가 실수를 많이 해서 떨어지는 것이지 모르는 문제를 내가 틀렸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틀리지 않고 뭐다? 맞추면 돼요.
결론은 뭐다? 실수를 줄이면 합격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실수를 줄이면 합격한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맞추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부의 범위를 자꾸 넓혀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교과 과정에 배우는 내용만 정확하게 문제를 풀면 무조건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뭐 대한민국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이상한 자료들 많거든요. 와 이거 보면 와 합격한다더라 하면서 여러분끼리도 막 다운받아가지고 막 돌리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무리 좋은 자료 다 필요 없고요. 각 과목별로 교수님들이 제공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고 남아요. 자료 같은 거 욕심내질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이렇게 옆에 언니가 이상한 거 들고 있으면 언니 나도 뭐 이러죠. 어디서 복사해 이렇게 하면서 막 집에 가면 자료 막 이만큼 쌓이고 안타깝죠 보면. 자 28회 때 볼게요.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뭐한다?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다? 3가지. 지번 변경,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 그 다음 축척 변경. 오, 답 나왔네. 기역, 니은, 디귿, 끝. 이렇게. 그 다음. 그러니까 지번 느낌이 어때요? 지번뿐만 아니라 토지의 조사 등록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떤 느낌을 좀 받아야 되냐면, 모의고사하고 기출문제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지금 기출문제는 지문의 밸런스라는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문제 유형이 질질질 끄는 지문은 없고 아주 명료하고 뭐다? 경쾌하다라는 게 느껴집니까? 지문을 읽어 나갈 때 지문이 상당히 경쾌하다라는 거야. 근데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 지문이 경쾌하지가 아니에요. 지문을 질질질 끄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기출문제는 딱 보는 순간 O다 X다가 바로 확인이 돼요. 근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딱 보는 순간 바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읽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출과 모의고사는 실제 유형 자체가 완전히 뭐하다? 다르다고요. 다르다. 근데 모의고사를 기출 유형에 맞도록 내잖아요. 그럼 수험생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왜 이렇게 쉽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여러분에게 경각심도 일으켜야 되고 조금 더 열심히 하셔라라는 것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뭐다 질질질 끄면서 낸다고요. 이렇게. 근데 기출문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중에 돌아다니는 모의고사 같은 거 막 모아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모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모 학원에서 친 모의고사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게 고유번호 19자리 숫자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그거 삭제된 지가요 무려 10년이 지났거든요. 여러분이 지적법에서 배우는 고유번호 있죠. 도면 빼고 고유번호. 그 고유번호는 19자리 숫자로 기록하고 라는 게 과거 10년 전에 있었어요. 이제는 고유번호는 실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 10년 전에 그걸 계속 뭐한다? 리뉴얼 없이 계속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때요? 선생님 우리는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고유번호만 배웠는데 고유번호 그 19자리 숫자로 기록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저한테 이제 질문하러 오면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지. 수험생은 진짜 왜 이걸 공부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는 건 좋은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저한테 배우지 않는 내용이 나오면 그냥 뭐해라 그냥 X하고 정답 상관없이 넘겨버리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갑니다. 지목. 지목의 종류 보세요. 우리 설로용지 이런 거는 배운 적도 없어요. 항만용지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정답 몇 번? 5번. 이게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럼 선생님 이런 유형의 문제를 보니 우리 지목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28가지가 있는데 그럼 지목의 종류 28가지를요 1번부터 해서 28번까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광천지, 임야 이런 식으로 다 암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보면 알아요. 지목을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이런 용지는 생소해라는 게 느껴진다고요. 채용용지, 창고용지, 철도용지, 종교용지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산업용지 이런 지목 봤습니까? 없잖아 이런 지목. 농지라는 지목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읽으면 지목의 종류가 아닌 것을 대번 알 수가 있으니까 지목을 첫 글자를 따가지고 전, 답, 과, 목, 임, 광 이렇게 암기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냥 보면 알아요. 보면 됐습니다.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것이냐 뭐 그렇게 암기하는데 아무 필요 없어요. 27회. 근데 지목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지목의 구분, 지목의 표기 방법, 지목의 설정 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뭐로 표기한다? 부호로 표기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목적어가 지목이죠.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뭐 할 때 등록하는 때는 그러면 지적도와 임야도에 뭐가 등록이 된다? 지목이 등록된다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고 그때 지목을 등록을 할 때 표기하는 방법이 뭐다? 부호로 표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적으로 한번 보라고요. 이거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부호를 등록한다 이라면 O다 X다 X라고요.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부호가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요. 뭐가 등록이 된다? 지목을 등록한다고요. 근데 지목을 등록을 할 때 부호를 뭐한다? 표기해서 지목을 등록하는 것이지 부호를 등록한다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목은 대장과 도면에만 등록하거든요. 그럼 지목은 어디에 등록한다? 대장하고 어디에? 도면에만 등록하는데 대장에 등록할 때는 뭐로? 정식, 명칭 그대로 다 적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장의 지목을 만약에 목장용지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지목은 대장에는 뭐다? 목장용지. 이게 정식 명칭이라고요. 이 상태로 대장에 등록되는 거고 지적도 임야도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의 몇 번째 글자? 첫 글자 뭐다? 목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다고요. 된다요? 그럼 이거는 뭐가 등록된 거다? 지목이 등록된 것이지 부호를 등록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요. 다만 정식 명칭의 몇 번째 글자? 첫 글자를 부호라고 명칭을 쓰고 있을 뿐이지 부호를 등록한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조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온수, 약수, 석유류 이거 딱 나오는 순간 운송이냐 뭐다? 용출이냐 그죠? 운송 나오면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그냥 광천지로 한다 했으니까 틀렸다 그죠? 그럼 뭐가 나오면 용출이 나오면 뭐다? 광천지, 운송 나오면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그죠? 2번 또 틀렸네요.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부여해야 한다. 1필 1목의 원칙.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경우에는 뭐에 따라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주용도 또는 주지목, 추종의 원칙.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할 때는 지목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2번 지목을 어디에 등록한다? 지적도. 지목을 어디에? 지적도. 그러니까 도면에는 뭐다? 지목이 등록되는 것이지 부호를 등록한다 하면 안 된다고요. 다만 표기를 할 때 정식 명칭의 몇 번째 글자? 첫 글자. 그럼 이 유형이 딱 나오잖아요. 제발 부탁인데 이 유형이 나오면 바로 문제를 덤벼들지 마시고 반드시 4가지를 뭐에다 적어 놓고 문제 푸세요. 이거 적는데 10초도 안 걸리거든요. 주차장, 공장, 용지, 하천, 그 다음
유원지 이렇게 꼭 적어 놓고 문제를 푸세요. 주차장은 뭐다? 차, 공장용지는 장, 하차는 천, 유원지는 원. 자, 광천지는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뭐다? 광 이렇게. 근데 천하 있으니까 틀렸네요, 이렇게. 그죠? 공장용지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장. 근데 공했으니까 틀렸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라고요. 유원지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그러면 원 했는데 유 했으니까 틀렸네요. 제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4번. 항상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으라고요. 이렇게 안 풀잖아요. 10명 중에 반드시 한두 명은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아이, 선생님, 저는 실수 안 해요 하는데 이런 문제 틀리면 굉장히 아프다고요. 되겠죠? 도로는 여기에 있어, 없어? 없다. 그러니까 뭐다? 도. 이런 식으로. 항상 네 가지를 뭐 해라? 적어 놓고 푸는 습관 꼭 들이세요. 그래요. 자, 옳은 것은 운송 나왔네.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종교의식 나왔네. 종교의식.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특히 제가 뭐 중요해라? 향교 조심하라고 했죠. 부지와의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가 아니라 뭐다? 종교용지.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 향교가 교회하고 사찰은 종교시설물처럼 확실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향교는 꼭 뭐다?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교 나왔을 때 향교는 뭐다? 종교용지지 사적지가 아니다. 요거 좀 조심하시라고요. 됐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 만약에 교회 사찰을 빼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향교만 나왔을 때는 꼭 뭐처럼 보인다? 사적지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기까지만 읽어야 되죠. 그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읽으면 뒤에 무엇이 나오냐에 따라서 하천이 될 수도 있고 국어가 될 수도 있어요. 토지는 이렇게 나오면 뭐다? 하천. 그죠? 소규모 수로부지 이렇게 나오면 뭐다? 국어. 이렇게. 자, 그 다음 공장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그럼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죠. 뒤에 있는 지문은 어디에 있다란 겁니까? 공장시설물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이 뭐다? 공장용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주지목, 추종의 원칙. 근데 뒤에 걸 읽잖아요. 그죠? 읽으면 꼭 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토지 안에 있는, 내에 있는, 같은 구역에 있는 이 말 나오면 뒤에 읽지 마시고 항상 뭐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따른다 해가지고 읽지 마시고 정답 바로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됐죠? 통로로 이용, 두 필지 이상의 토지에 통로로 이용되는 부지는 뭐냐면 도로거든요. 도로. 통로로 이용되는 부지는 뭐다? 도로예요. 그러면 아파트 부지 내에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아파트 부지 내에까지만 나오면 뒤에 읽지 말고 지목은 뭐다? 대 바로 결정해 버려야지. 뒤에 통로로 이용되는 부지 보는 순간 통로? 도로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 다음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갖춘 토지로서 국계법, 국토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의 지목은 뭐다? 공원. 네, 됐습니다. 그 다음 14번. 33회 한번 봅시다. 옳은 것은 이제 운송 지겹지 않습니까? 운송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과수류 뭘까요? 과수원이겠죠. 그러면 이거 나올 때는 우리 세 가지 조심해야 될 거 있다, 그죠?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그래, 이제 이런 거 딱 보는 순간 과수원이 나오면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내에 있는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의 부지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지목은 뭐로? 대, 그거 세 가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다? 과수원이 맞는데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뭐다? 대 이렇게요. 그럼 이런 유형이 몇 개? 3개. 어디 안에 있을 때?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안에 있을 때. 우리한테는 이런 거 너무 쉬우니까 제가 적어줘야 되겠죠. 쉽지만 과수원, 목장, 용지 이 집은 잘 나와요. 묘지 여기 안에 있는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을 뭐로 해라? 대 요거 딱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 거 그래요. 그래서 2번 지문 또 틀렸네요. 3번 종교용지에 있는 그러니까 읽어보지 말고 어디에 있대? 종교용지에 있대. 그럼 읽지 말고 맨 끝에 지목은 뭐다? 종교용지 그죠? 사적지라고 했으니까 뭐다? 틀렸네요. 근데 만약에 종교용지에 있는 이 문구가 없다라고 생각해봐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읽으면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되는 토지 이렇게 나왔었다면 뭐다? 사적지가 맞아요. 되겠죠? 근데 여기가 어디에 있으니까? 종교용지 안에 있으니까 지목이 뭐다? 종교용지. 그래서 항상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이해하고 있으면 지목의 암기 분량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됐습니다.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수는 뭐다? 수도용지. 오, 정답 4번 이렇게. 자, 여러분 교통운수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면 지문이 몇 개? 2개. 도로 아니면 뭐다? 철도용지. 보행이나 차량 운행 나오면 뭐다? 도로. 궤도, 역사, 공작장 이렇게 나오면 뭐다? 철도용지. 뭐가 나왔네? 궤도 나오는 순간 뭐다?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가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 자, 작년에 시험제 나왔던 거. 자, 잡종지.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뭐한 거? 틀린 거.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잡종지 아닌 거 찾아보라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지목 암기할 때 용도를 전부 다 암기할 수는 없지만 딱 3가지 지목은 용도를 다 암기하라고 했죠. 그게 뭐였다? 임야, 유원지, 잡종지. 그 3가지가 이런 유형으로 나올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공항시설, 항만시설 5,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갈대밭,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거, 돌 캐내고 흙 파내고 야외시장, 공동우물.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 4번. 모래 바람을 위해서 방사제, 방파제, 방방방방은 뭐다? 제방 이렇게. 지금 이 내용을 딱 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 문제는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출제원이 마음 먹고 문제를 내잖아요. 이것은 너무 눈에 띄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조금 어렵게 만들려면 한 개는 잡종지고 한 개는 잡종지가 아닌 것 이렇게 냈을 때가 어려운 문제라고요. 그럼 그렇게 썩혀 들어갈 수 있는 유형의 지문이 임야와 유원지에 있는 지목들 들어가면 좋다고요. 용도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지문 보면서 여러분이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이거하고 제가 대비해서 암기해야 될 게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대비해서 암기해야 될 게 뭔지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그렇죠. 그거 뭐다? 뭐야? 원유 저장소, 뭐에 있는 거? 주유소 용지에 있는 거. 주유소 용지. 비교해서. 그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저유소, 원유 저장소. 그죠? 예.
예, 그런 거 좀 비교해서 좀 알고 가시라고요. 그 다음에 35에 두 문제 나왔죠. 지목이.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1필 1목의 원칙 5.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경우에는 뭐에 따라? 주된 용도에 따라 주지목 추종의 원칙.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한다. 변경할 수는 없다. 정답 몇 번? 3번.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밑에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딱 암기하기 좋게 내놨네요. 이용하지 않으면 뭐다? 전. 이용하면 답. 이렇게. 그죠? 답에서 제가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 지문 보면서 좀 생각이 나시나 모르겠다. 연하고 뭐다? 완골을 뭐다? 재배하면 답인데 뭐다? 자생하면 뭐다? 유지. 이제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야. 얘네들이 뭐 한다? 자생. 그럼 그때는 유지. 요즘 공부 좀 하시나 봐요. 좋아요. 계속 가볼게요. 옳은 것은 또 나오네.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로 예상되는 뒤에 뭐다? 소규모 수로 나올 때는 뭐다? 국어. 예상되는 토지 나오면 하천. 오, 좋아요. 하천이니까 틀렸네요. 온수, 약수, 수율. 얘는 왜 이렇게 자주 나와? 그죠? 운송,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그죠?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일정한 단지 안에. 그럼 읽어볼 필요 없이 아파트 안에 있으면 대, 공장 안에 있으면 공장 용지 이렇게 하면 된다. 읽으면 안 된다고 뒤에. 근데 통로 이렇게 나오면 지목이 뭐다? 도로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로는 도로가 아니라 아파트 안에 있으면 대, 공장 시설물 부지 안에 있으면 공장 용지지 도로로 하지 않는다고요. 됐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죠. 묘지공원. 우리가 공원, 국계법에 의한 공원은 다 뭐다? 공원인데 묘지공원만큼은 지목이 뭐다? 묘지. 근데 공원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그 다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데 그러면 뭐다? 전 이렇게 해요. 정답 몇 번? 5번 체크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 지목 26회 옳은 것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초지 딱 나오는 순간 뭐다? 목장용지는 맞죠. 근데 목장용지 나왔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거 있잖아요. 세 개. 과수원내, 목장용지내, 묘지내에 있는 뭐는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이 뭐다? 대. 그거 항상 봐야 된다고. 이게 딱 나오잖아. 얘는 지목이 뭐다? 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맞지만 얘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물건 여러분 물건 나오면 두 가지예요. 물건을 독립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물의 부지는 창고 용지. 단순히 실내에 물건을 쌓아둔다. 잡종지. 그래요. 좋아요.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는 뭐다? 창고 용지인데 대했으니까 뭐다? 틀렸다. 그죠?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읽어볼 필요 없이 뒤에 지목은 뭐다? 공장용지. 오, 공장용지란다 하시니까 3번 이거네요. 그 다음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한다네요. 이용해서 식물을 재배하면 지목은 뭐다? 답. 농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행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나오면 항상 지목은 뭐다? 국어. 그죠, 국어. 제방으로 한다 했으니까 틀렸다고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둑. 만약에 수로를 손으로 딱 가려요. 수로가 없이 인공적인 둑 이렇게만 나오면 꼭 뭐처럼 보인다? 제방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제방할 때는 항상 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이거 둑 나왔을 때 제방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잘 어울리니까 조심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 19번
19번. 옳은 것은 물을 정수하여 그만 읽을게요 이제. 수는 뭐다? 수도 용지.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산업용지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뭐다? 공장용지가 되겠죠. 옳은 것은 정답 바로 1번 체크하면 되네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등의 토지와 토지 여기까지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의 지목은 뭐다? 유지입니다. 연하고 왕골 우리가 좋아하는 거 나왔네. 그죠? 연, 왕골이 뭐다? 재배한대. 재배하면 지목은 답. 그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이용하지 않는다네. 이용하지 않고 하면 지목은 뭐다? 전 맞는데 여기에 보면 원예작물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여기까지는 맞는데 뭐가 보인다? 중림지 이게 보이잖아요. 중림지는 지목이 전이 아니라 뭐다? 임야. 얘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어려운 지문이에요. 4번 이런 지문들. 근데 이것은 출제위원이 너무 여러분들이 어려워할까봐 구별해라고 와 이렇게 해주잖아. 만약에 와자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림지만 나왔으면 여러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또 두 번째, 과수료는 포함이 아니라 뭐다? 제외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두 군데서 틀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문이 실전에서 봤을 때는요. 이거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출제인이 사실 과수료 포함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오버했다라고 봐요. 그런데 중림지 이 부분이에요. 이거 가지고 못 풀까봐 혹시 더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 아닐까. 이렇게 문제를 낼 때 여러분을 굉장히 뭐하다 배려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출제인의 성향을 알 수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지문일 때 수험생을 배려하는 문제를 냈는지 안 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악독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수죽, 암자, 모습황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말았죠 제가.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입에 남겨두세요. 그 다음 학교 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그럼 읽어볼 필요 없이 학교 용지에 있다면 지목은 뭐다? 학교 용지, 공원에 있으면 공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적지로 한다 했으니까 뭐다?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의 지문의 밸런스를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돼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옳은 것은 일반 공정의 보건, 휴양, 정서 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계법 나오면 뭐다? 공원, 운송,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한다네요. 이용해서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뭐다? 답. 정답 몇 번? 3번. 해상이 아니라 뭐다? 육상에. 그죠?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였으니까 국어. 그죠? 32에 또 틀린 것은 바닷물을 끓여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는 뭐다? 염전.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끓여들여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위에서 뭐다? 제외한다. 오. 저유소 원유저장소 이거 조심하라 했잖아요. 저유소와 뭐다? 원유저장소는 뭐다? 주유소 용지라는 거. 요 지문.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하고 꼭 구별하셔야 돼요.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은 뭐다? 잡종지, 저유소, 원유저장소는 주유소 용지. 그래요. 부지와의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 용지로 한다.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맞죠. 그 다음,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있으면 지목은 뭐다?
공장용지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죠? 설치된 급유 송위 시설의 부지는 뭐해라? 제외한다라는 거면 주유소 용지에서 뭐해라? 제외한다. 그럼 달리 말하면 뭐다? 공장용지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나오는 순간 지목은 뭐다? 유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서 연, 왕고래 식물을 뭐하고 있다? 재배. 그러면 지목은 뭐다? 답. 그죠? 정답 몇 번? 3번. 일반 공중에 보건, 휴양, 국계법 나오면 뭐다? 공원. 용수 배수를 위해서 일정 인공적인 수로, 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뭐다? 수로. 그래서 수로가 키워드죠. 수로는 뭐다? 국어. 그래서 정답 3번. 그래요. 됐고요. 또 잡종지.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뭐다? 잡종지. 지하에서 소유는 용출 나오면 뭐다? 광천지. 그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고 폐차장.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는 뭐다? 잡종지. 그죠?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갈대밭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까지는 뭐다? 잡종지죠. 산림 및 원야르고 있는 암석지, 자갈땅, 모락땅, 황무지. 요타네요. 황무지. 이거는 지목이 뭐다? 임야. 공항, 항만시설의 부지. 여기까지는 뭐다? 잡종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까지는 잡종지.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 식물원 등은 뭐다? 유원지. 이렇게. 정답 2번. 이런 유형의 문제가 상당히 좋은 유형이다. 수험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할 수 있는 유형.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잡종지, 유원지, 임야 얘네들은 반드시 용도를 다 암기해두라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경계. 지목 어때요? 지목 우리가 암기할 때는 좀 디테일하게 공부했지만 실제 기출을 한번 풀어보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 해볼만 하다라는 느낌 안 듭니까? 그리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목은 반드시 나온다. 35회 때는 2문제 출제되었잖아요. 올해는 뭐다? 한 문제는 반드시 일단 나온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됐죠? 예, 조금 쉬었다가 경계 보러 갈게요. 네. 경계 가볼게요. 32에다, 그죠? 이 경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잖아요.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고저무중, 고저유화, 토지절상, 해수면만, 토지편입, 외견 이렇게요. 가볼게요. 높낮이 차이가 있대요. 그러면 고저유하, 그죠? 고저유하. 맞네요.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해서 등록한다네요. 토지 편입 외견. 바깥쪽 어깨 부분. 근데 경사면의 하단부 했으니까 틀렸네요. 옳은 거 찾아라 했으니까 정답 1번 바로 체크하면 되겠다. 그죠?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답니다. 토지 절상. 그죠? 상단부인데 바깥쪽 어깨 부분 했으니까 틀렸고요.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한답니다. 암기할 때 해수면만. 그죠? 만자가 나와 있는데 최소라고 되어 있죠. 최소가 아니라 최대. 그죠? 틀렸고요. 높낮이 차이가 없다라네요. 그러면 고저 무중. 그죠? 어디다? 중앙.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 그죠? 다만 지상 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이 표현이 나와 있는 이유가 지상 경계의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이 규정에도 뭐하고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의해서 지상 경계를 결정하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라라고 설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요거 우리 암기할 때 자, 건축물이 존재하면 건축물을 걸쳐서 원칙, 토지를 분할할 수는 없다. 그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건축물을 걸쳐서 예외적으로 분할할 수가 있다. 그죠? 몇 가지? 네 가지. 판공도도. 그죠? 그럼 판공도도에 들어가 있으면 걸리게 결정할 수 있고 판공도도에 들어가지 않으면 걸리게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럼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판공도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니까 이때는 걸리게 결정할 수 없다. 이거 정답 몇 번? 1번. 바로 이렇게 체크하면 되잖아. 그럼 나머지 네 가지는 뭘까? 판공도도겠지 뭐, 그죠? 법원 확정 판결, 판, 그죠? 그다음에 공공사업할 때 공, 그죠?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할 때 도, 도시군관리계획선 할 때 도. 그래서 판공도도 암기 됐어요. 그다음 또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경계 결정 기준.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5.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 지상 경계를 새로이 정했다. 이때 키워드가 지상 경계, 이 말이 키워드죠. 그럼 이때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뭐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렇게요.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2번. 그래서 경계 파트에서 그나마 수험생들이 암기하기가 싫어하는 파트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잖아요. 그죠? 작년에 기출 문제도 이게 정답이었죠. 작년에도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정답이었거든요.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뭐한다? 분할한다. 요 지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암기사항은 아니라고 했어요. 왜 암기사항이 아니냐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토지를 분할하려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내 토지를 분할한다 생각하면 지적측량 수행자가 분할할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가서 임의로 싹 잘라버릴 거. 이게 맞나요? 아니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할해 주세요. 이게 맞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럼 거기에 말뚝 설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앞에 거 다 필요 없고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는 뭘 설치하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의미가 없어요. 분할할 때는 다 기존의 경계점 표지는 뭐한다? 설치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뭘 설치해라? 말뚝 설치해라 라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말이라고요. 이런 사항들이 총 6가지가 있는데 분할할 때는 경계점 표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수면에 접한대요. 해수, 면, 만. 그죠? 최대 만수위. 그죠? 그 다음.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한다네요. 토지 편입 외견. 바깥쪽 어깨 부분. 됐네요. 그 다음 26번. 자, 여기에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암기가 안 되어 있는 거.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암기 안 되어 있으면 암기 꼭 하세요. 그럼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 이거 암기할 때 암기하는 방법 다시 한번 리마인딩 시켜드릴게요. 토지의 표시의 기본 세팅값 3개 소재, 지번, 지모 그리고 제가 딱 하나만 떠올리면 연결시킬 수 있다고 했거든요. 뭘 떠올리라 했죠? 경계점의 위치 하나만 떠올리면 나머지는 따라온다고요. 위치 떠올리는 순간 뭐가 떠오른다? 위치 설명도가 따라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꼭 지적과 관련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질감이 느껴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다? 사진 파일이었어요. 파일.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경계점 표지의 종류 이라면 끝난다고요. 선생님, 경계점의 좌표도 등록사항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면 맞아요. 맞는데 그 지문은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설문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한해서라는 단서가 나와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에서 한해서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뭐다? 좌표는 등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암기할 때 소재, 지번, 지목, 기본 세팅값 딱 해놓고 경계점의 뭐다? 위치 하나 딱 떠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쭉 따라서 떠오른다고요. 위치 떠올리는 순간 뭐가 나온다? 위치 설명도 이게 떠오른다고요. 이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 사진 파일. 그죠? 그 다음 마지막 표지의 종류 이라면 끝나요. 그 다음에 경계점에 뭐다? 좌표가 있는데 좌표는 반드시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뭐다? 좌표까지 연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뭘 떠올리는 게 중요하냐면 경계점의 위치 이게 딱 떠오르는 순간 밑에 거는 자연적으로 연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암기해 두세요. 틀린 것은 자 소재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의 위치 도면 번호는 아니네 이렇게요. 그럼 이런 걸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느껴야 되냐면 아 그렇구나. 비단 지적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똑같이 선생님 난이도가 높습니까? 난이도가 낮습니까? 사실은 킬러형 문항은 난이도를 가지고 논할 게 아니에요. 킬러형 문항은 어차피 뭐다? 틀려라고 내는 거니까요. 그럼 그 나머지는요. 선생님 이게 난이도가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사실은 난이도를 구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내가 해당 내용을 암기하고 있으면 난이도는 하예요. 아무리 쉬운 내용도 내가 암기를 안 하고 있으면 난이도는 상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체감하는 난이도 아닙니까? 내가 풀 수 있으면 뭐다? 못 풀면 상이지. 그 문제의 난이도는 실제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다고요. 그럼 결론은 뭐다? 암기하면 풀고 암기하면 못 푸는 거지 뭐. 두 번째 수험생들이 많이 하는 거. 선생님 저는요 수업 들을 때는 다 알겠는데 문제만 풀면 안 풀려요. 그거는 사실은 진짜 우문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알겠는데 수업 시간에 아는 거는 당연하죠. 다 옳은 지문을 그대로 뭐 한다? 암기라고 읽어주니까. 근데 문제 풀 때는 안 풀려요. 뭐가 안 됐으니까 안 풀릴까? 암기가 안 돼서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질문 사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99%의 수험생들이 항상 의문을 가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공부할 때는 알겠는데 문제만 풀면 안 풀려요. 이거거든요. 그럼 뭐다? 아, 내가 이 부분 암기가 되어 있지? 않구나. 아주 간단하거든요. 가볼게요. 틀린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경우에 있어서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상에 복원할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경계를 새로이 뭐 할 경우에 정할 경우에 작성하는 거. 그러니까 뭐다? 1번.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뭘 물어본 거다? 용어의 정의를 물어봤다라고 봐도 되겠나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제가 매번 수업할 때 이런 걸 강조하는 게 뭐다? 용어의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탐장이나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하고 지상 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뭐하다면 다르다면 그때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할 거고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의 뭐는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그죠? 시행지역에서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뭐다? 등록사항이다. 오, 그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여기까지 기본 세팅값. 그 다음에 경계점의 뭐다? 사진 파일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
이다.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요. 그 다음 근데 27번 이 유형의 문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수험생들 중에 사실 틀린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왜 틀렸을까? 등록사항을 열심히 암기해 놨는데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사항은 다 암기했는데 정작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용어의 정리는 암기 안 한다고요. 왜? 용어의 정리 같은 게 뭐 기본이지 뭐 이런 느낌이거든. 막상 물어보면 모르는데. 됐습니다. 작년 기출문제. 그 다음 28번.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가 뭐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죠?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 측정. 그럼 이제 경계를 마치면서 필수 암기 사항들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 그죠? 뭐예요? 지상경계 결정 기준 몇 개? 5개. 다시 한번 해볼까? 고저무중, 고저유와 토지절상, 해수면만, 토지편입, 외견. 이거 암기해야 되고. 다만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뭐하다면 다르다면 이런 단서가 나왔을 때는 위 5가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에 의해서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근데 이걸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때는요, 뭐 여기까지 출제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이 단서 조항이 있잖아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뭐한 경우, 다른 경우에는 그 구조물에 의해서 소유권을 결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단서 조항은 우리 지상경계 5가지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상경계 5가지 중에서 3가지 경우에만 적용이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지상의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보세요. 고저무중, 고저유화, 토지절상까지는요. 구조물과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해수면만,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할 때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란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토지 편입 외견도요.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양필지 사이에서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란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암기한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 말이 나왔을 때는 엄밀히 따지면 고저무중, 고저유와 토지절상 이 3가지의 단서 조항이지 해수면반과 토지 편입 외견은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란 말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출제위원이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물어보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이제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모의고사는 가끔씩 만들어내기는 합니다. 왜?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남아있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 다음 면적 측정. 이제 이 유형은 요즘 들어서는 면적 파트에서 거의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가져갈게요. 여러분이 면적의 측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 되죠. 도면상에서 면적을 측정하거든요. 이 도면에서 실제 지상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면에서. 그럼 만약에 이쪽으로 한번 봐봐요. 제가 도면에 경계선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죠? 그럼 경계선을 만약에 그렸다면 면적 측정을 당연히 뭐 한다? 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경계선을 제가 안 그리면 면적 측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경계선을 또 그렸어요. 그럼 면적 측정 해줘야 되죠. 그럼 이 토지를 또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하면 경계선 그려야 되죠. 그럼 여기 또 면적 측정 해줘야 되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면적 측정을 할 거니 면적 측정을 하지 않을 거니 이거 물어보면 도면의 경계선을 뭐하면 그리면 면적 측정 해야 한다. 그리지 않으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간다고요. 됐죠? 근데 조금 더 나아가 보면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려고 해요. 내가 경계선을 그리려고 해요. 그럼 그리려고 할 때는 그냥 대충 보고 경계선 그릴까요? 측량해야 될까요? 측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 측량의 대상과 면적 측정의 대상은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적 측정할 거니 안 할 거니는 뭐다? 경계선 그릴 거니 안 그릴 거니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지목 변경 경계선 그릴까요? 안 그리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3번 이러면 끝난다고요. 지적 공부를 복구할 경우, 자 복구할 경우는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봐. 도면이 화재로 없어졌다. 그럼 도면의 경계선 새로 그려야 돼, 안 그려야 돼? 그려야 되잖아. 등록 전환의 용어의 개념을 떠올려 봐요. 등록 전환의 용어의 개념 떠올려 보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나의 토지가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그죠? 그럼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가려면 경계선 그려 안 그려? 새로 그려야 되잖아. 그지? 축척 변경은 뭐예요? 저축 지적도에서 저축척에서 고축척으로 갈 때 그럼 고축척의 도면에 경계선 새로 그려 안 그려? 그려야 되잖아. 그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었대. 그럼 이때 도시개발 사업이 나오면 제가 항상 택지 조성 사업 하나 떠올리라고 했죠? 택지 조성 사업이 끝나면 경계선 새로 그려 안 그려? 그려야 되잖아. 그럼 경계선 새로 그린 다음에 면적 측정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이제 거의 안 나와요. 24회 때 나왔잖아요. 그죠? 그 이후부터는 안 나와요. 그럼 선생님 면적에서는 뭐가 나오는데요? 면적의 일반론하고요. 면적의 결정 방법을 가지고 자주 물어봅니다. 한번 볼게요. 틀린 것은 면적 등록사항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면적은 어디에 등록하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는 면적 보려면 뭘 봐야 한다? 대장. 그죠? 그럼 이거 암기한 사람은 맞추는 거고 암기 못하면 틀리는 거고. 실제 경계에서 물어봤지만 정답의 결정은 뭐다? 등록사항에서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면적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면적 대장에만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1번 틀렸네요. 이렇게. 그럼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냐? 암기했으면 쉬운 문제, 암기 안 했으면 어려운 문제. 선생님이 들을 때는 알겠는데 푸니까 안 풀려요. 왜일까? 암기 안 돼 있으니까. 끝. 600분의 1인 지역. 600분의 1인 지역 면적과 관련해서 600분의 1인 지역 딱 나오는 순간 눈치를 채야죠. 뒤에 뭐가 나올지. 600분의 1인 지역은 어디까지 면적을 구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죠?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얼마다? 0.1. 그죠? 토지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 이게 달리 말하면 뭐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잖아요. 그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 이거 나오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뭐에 의해서 면적을 측정한다? 좌표. 좌표에서 면적을 측정하면 정확도가 떨어져. 정확해. 그러니까 어디까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래서 0.1 제곱미터일 때에는 얼마로 해라? 0.1 제곱미터. 그러니까 최소 등록값이 얼마다? 0.1. 그죠?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이래. 1200분의 1인 지역 딱 나오는 순간 어디까지? 자연수까지. 자연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얼마? 1제곱미터.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얼마로? 1제곱미터로. 6000분의 1이래. 6000분의 1이래. 6000분의 1 어디까지? 자연수. 최소한의 값이 얼마? 1제곱미터.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얼마로? 1제곱미터. 됐죠? 그다음 31번. 자, 이거 35회 때거든요. 예. 이게 작년 지적법에서 킬러형 문항이라고요. 그래서 킬러형 문항은 맞추면 된다, 맞추면 안 된다. 킬러형 문항은 맞춰라고 내는 것이
아니라 틀려라고 내는 건데 또 수험생들은 실수로 맞추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킬러형 문항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실전 시험에서 항상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뭐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실전에 가게 되면 킬러형 문항들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면 수험생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압박감은 굉장히 크거든요. 와, 올해 문제 어려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 10% 정도는 킬러형 문항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하고 가야 돼요. 그럼 실전에 갔을 때 이 문제를 딱 접하는 순간 아, 이거 킬러형 문항이네. 빨리 나는 3번, 2번 찍고 가야지 되겠다. 그래서 몇 번 찍고 가자. 2번 이렇게 끝. 이렇게요. 됐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나 볼게요. 이거 암기하는 방법은 많은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뒤에는 작은 것부터 적은 경우 나면 뒤에는 큰 것부터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다음 숫자가 요 문구까지 해서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암기사항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만 확인하고 가세요. 연구하지 마시라고요. 아이고. 자, 그 다음 32번. 일단 경계점, 이 문제 유형을 딱 보니까 면적을 결정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 여기서 딱 우리는 일단 뭐부터 잡아야 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랬어요? 이거 보지 말고 일단 정답을 두 개로 압축하라고 했죠.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러면 정답 두 개가 뭐다? 1029.5 아니면 1029.6 두 개 중에 하나다. 그죠? 왜? 제가 손으로 가린 부분은 버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럼 정답은 1029.5 아니면 1029.6 두 개 중에서 일단 정답은 하나야. 그러면 1029.5 있고 5, 6 이런 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1029.6 그러면 정답은 3번 아니면 몇 번? 4번. 이거 두 개 중에서 찍어도 찍어야지 엉뚱하게 1번, 2번, 5번 이런 거 찍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항상 문제를 푸는 방법 면적 나오면 저처럼 똑같이 정답을 두 개를 일단 뭐 해라? 결정 해놓고 그러면 나는 3번으로 갈지 4번으로 갈지를 이제 마지막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럼 판단할 때는 이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구하는데 이 뒷자리 숫자를 우리는 단수라고 한다고 끊어내버려야 될 숫자. 그럼 단수가 얼마예요? 0.051이죠. 기준값이 얼마다? 0.051대. 항상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할 때는요. 기준값이 0.051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놓고 나서 위에 거하고 비교해라고요. 이거 0.051대입니까? 0.05를 초과했습니까? 미만입니까? 초과인 걸 알 수 있나요? 초과했으니까 뭐 해라? 올려라. 그러면 정답은 0.6. 아,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자, 그런데 재수 좋게 3번 지문이 만약에 여기에 511 뭐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와 있었다 하면 뭐다? 정답 몇 번? 4번 바로 체크해 버리면 되죠. 그래서 항상 정답 두 개를 결정해 놓고 항상 출발해라 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됐죠? 예, 그래요. 잘하고 있나 모르겠다. 내 소리는 잘 나오는데 일단.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지적도의 축척이 얼마로 돼 있다? 600분의 1이다. 아, 딱 나오는 순간 어디까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일단 손으로 한번 가려볼게요. 자, 봐봐요. 가렸지? 그러면 정답은 두 개 중 하나 결정하고 가야 되지. 0.0 아니면 0.1 두 개 중에 하나잖아. 뒤에 거는 버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으니까 버리면 얼마? 0.0 올리면 0.1 그런데 면적이 산출되었는데 등록을 할 때 면적 0.0을 등록할 수는
없잖아. 면적이 없다라는 말이 되니까. 그럼 이런 것은 신경 쓸 필요도 없이, 뒤에 볼 필요도 없이 그냥 0.1 바로 가면 된다고요. 이게 뭐다? 최소 등록 단위라고요. 즉 최소한의 값이 0.1인데 0.1보다 더 미만 값이 산출되었을 때는 얼마로 등록해라? 0.1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올리고 버리고 할 필요도 없고 손으로 딱 가리는 순간 0.1 바로 보인다고요. 되나요? 예, 올리고 버리고 할 필요도 없다고. 근데 만약 이걸 좀 변형시켜서 1200분의 1인 축척이다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어디에까지? 자연수 하려면 되죠? 그래도 얼마? 0. 0이니까 얼마로 등록해라? 1. 면적이 산출되는데 0을 등록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얼마? 1. 그때는 1 이거죠. 1일 때 .0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연수까지만 구하니까. 푸는 방법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는 0.1초짜리 문제라고. 왜? 손으로 가리는 순간 정답 바로 결정돼 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손으로 가리는 습관 꼭 가지라는 겁니다. 됐고요. 또 갑시다. 600분의 1이래 또. 어디까지 가릴까? 어디? 소수점 첫째 가려봐. 145.4 아니면 145.5. 그럼 두 개 중에 하나지. 145.4 아니면 145.5. 그러면 5번, 3번, 1번은 일단 삭제. 그럼 두 개 중에 하나가 정답. 됐죠? 그 다음에 원래 하던 대로 이 숫자 0.050 그죠? 그러면 기준값이 얼마? 0.051대 이렇게 항상 적어 놓고 그죠? 이거 0.05 맞습니까? 아니 0.05 맞냐고. 0.05 지금 이게 얼마야? 그러면 0.05를 초과한 것도 아니고 미만인 것도 아니고 그럼 정확하게 0.051대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얘의 운명이 결정된다고요. 그럼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다? 4. 4는 짝수죠. 그럼 짝수일 때는 올릴 거냐 버릴 거냐의 문제인데 그때 시험장 가서 생각이 안 나면 제가 어떻게 그랬다? 홀 하면 뭐로 끝난다? 올 그죠? 그러니까 홀수일 때 올리니까 짝수일 때는 버린다 그죠? 뭐 해자? 버리자. 정답 2번 이렇게 됐나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계산도 아니죠 사실은. 이 공식 안에만 딱 들어가면 근데 이 순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시는 분은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옆 동료에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면적 파트를 찾아서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반드시 나오는 파트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거. 자, 등록사항과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저를 잠시만 볼래요. 등록사항이 나오잖아요.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등록사항이 나오면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어려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절대 그 사람 문제 못 풀어요. 등록사항이 딱 나오게 되면 나 이거 천천히 해야지. 최대한 천천히 풀어야지 하면서 시간을 내가 5분을 들여도 천천히 하겠다라는 여유로운 마음이 꼭 필요해요. 등록사항만 보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서두르지 말고 어떻게 하자, 천천히 풀자 이 느낌. 그럼 풀 때 어떻게 푸느냐?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인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는 글자를 보면 안 돼요. 보지 말고 우리는 뭐부터 본다? 등록사항부터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거 보지 말고 자
개별 공시지가와 기준일 딱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한다? 토계기는 어디에만 사는 계기? 대장에만 사는 계기. 그럼 여기가 뭐다? 토계기는 대장에만 사는 계기.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럼 여기가 뭐다? 개별 공시지가 및 기준일. 그럼 대장에만 사니까 대장 맞네. 그럼 얘는 뭐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 다음 소재 있잖아요. 소재 집어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뭐한다? 전부니까 무조건 오죠. 됐나요? 토지 이동 사유 토토계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등기 접수번호라고 되어 있죠. 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등기 접수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접수번호는 등록사항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아닌 것은 했으니까 3번이 정답. 아닌 거 찾아라 했으니까 다 등록사항인데 얘는 등록사항이 아니라고요. 선생님, 우리가 등기 접수번호 이런 거 나왔을 때 내가 이게 등록사항인지 아닌지가 사실 시험장에서 판단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의문이 들면 우리가 암기한 번호는요 3가지밖에 없어요. 뭐다? 고유번호, 장번호, 도면번호 말고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린 등록사항은 법조문에 있는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시행령까지 다 정리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기한 거 안에 없으면 등록사항 아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건물번호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우리가 암기한 번호는 3가지밖에 없다. 고유번호, 장번호, 도면번호. 그러면 건물번호도 역시 등록사항이 아니다. 됐고요. 고유번호, 뭐다? 장번호. 그러면 고유번호는 뭐 빼고? 도면 빼고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뭐 한다? 등록한다. 그죠? 장번호도 뭐 빼고? 도면 빼고. 그러니까 대장에 등록한다. 도면번호는 도면 빼고 하면 안 되죠. 뭐 빼고? 공대 빼고. 공유지 맹부 대지권 등록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한다.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판단해라고요. 됐나요? 그럼 지금부터 저는 이렇게 판단해 나가면서 정답이 만약에 결정되어 버리면 그 뒤에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판단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이 뭐 하셔라 이제 하나씩 판단 저처럼 하는 훈련 하시라고요.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역시 등록사항은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이거는 어렵다 쉽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암기했느냐 암기하지 못했느냐 거기에서 승부나는 거라고요. 갑니다.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까지 여러분은 푸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걸 해석해 주면서 가볼게요. 이게 고유번호 이게 19자리 숫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 고유번호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따로 우리 법에 사실은 규정이 없어요. 고유번호를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이거 따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고유번호가 뭐 빼고 도면 빼고 나머지에 등록이 다 된다. 이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집어는 뭐다? 158번지고 축척은 얼마? 1200분의 1. 자, 그 아래 내용 조금 설명드릴게요. 맨 처음에 이 토지가 뭐다? 신규 등록은 언제 되었다는 겁니까? 1971년 몇월 며칠 날 8월 1일 날 이 토지가 뭐가 되었다? 신규 등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초 지목이 뭐라고요? 전 임금을 알 수 있고 면적은 얼마다? 100제곱미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있잖아요. 자, 그런데 1978년 2월 1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무슨 일이? 분할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할되어 본번의 의의를 부함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는 몇 번지 필지예요? 158번지 필지잖아요. 그럼 158번지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지금 면적이 얼마예요? 60. 그럼 158번지가 60이 되었다라는 말은 자동적으로 158의 이런 면적이 얼마? 40제곱미터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겠죠. 100에서 60 빼면 40이거든. 그 다음
또 99년 9월 9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지목이 달라졌다고요. 전에서 뭐로? 대로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나서 또 일이 일어났네요. 2004년 1월 3일 날 159번지 필지와 뭐 했다? 합병을 했대요. 그래서 면적이 얼마가 되었다? 80이 되었다라는 것은 159번지 필지의 면적이 얼마였다? 20제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문제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됐어요. 그 다음 이거 나오면 토지대장의 등록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나오면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씩 판단하는 겁니다. 소재 집어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동그라미.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요. 소재 집어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 판단하자. 지목 나왔네. 지목은 어디? 대장과 도면에만. 그럼 대장 맞네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면적 보려면 뭘 봐라? 대장. 그래서 면적 대장에만. 대장 맞네요. 동그라미. 이렇게 역순으로 하나씩. 그 다음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변동원인, 변동된 날. 이 5가지는 문자로 기록하는 장부 몇 개? 4개. 그게 뭐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만. 토지대장이니까 등록한다. 저처럼 이렇게 판단하라고요. 대지권의 비율, 대지권 나오면 어디? 대지권 등록부에만. 그러니까 토지대장이니까 등록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경계 나오면 무슨 경계? 도상경계. 어디에만? 도면에만. 대장이니까 등록사항 아니다. 이렇게. 좌표는 어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토지대장이니까 등록사항 아니다. 그러면 기역, 니은, 뒤끝, 리을, 미음 해서 정답 몇 번? 1번. 항상 저처럼 이렇게 풀으라고요. 항상 저처럼.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래요. 이게 출제위원이 등록사항과 관련해서 문제를 낼 때는 뒤에 나올 내용도 거의 흡사해요.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설문이 어차피 오지선다형이거든요. 오지선다형이잖아요. 출제인이 등록사항을 물어볼 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4개에서 5개나 6개, 맥시멈이 6개까지가 판단되면 정답을 낼 수 있도록 항상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이쪽을 한번 보실래요? 이쪽을 한번 보시면 일단 소재 집어는 판단 기준은 아니잖아요. 전부니까. 그럼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만 판단하면 문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제가 다 분석하면 같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내가 판단해야 될 게 대부분 4개에서 몇 개, 맥시멈이 6개까지고요. 대부분 4개, 5개 안에서 다 된다고요. 그럼 오지선다형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실제 지문 5개까지만 보면 다 뭐한다? 정답이 결정되도록 문제가 만들어진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서둘지 말고 하나씩 판단하는 게 오히려 정확하고 뭐한다? 실수를 안 한다고요. 근데 나오는 순간 우리는 뭐부터 떠오르느냐면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물어보니까 토지대장에 뭐가 등록되지?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출발을 한다고요. 그렇게 출발해서는 안 된다고요.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일괄로 묶어서 우리는 암기하지 아니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등록사항이 어디에만 되는지 역순으로 하나씩 뭐해 나가라? 체크해 나가는 습관 들이시라고요. 됐습니다. 토지 이동사유 어디에 등록된다? 토토객이 이게 떠올라야 되죠. 그러니까 어디에다? 토토객에는 어디에만 산다? 대장에만. 그럼 정답 3번 이렇게 끝난다고요. 그럼 이런 문제는 0.1초짜리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가슴이 아픈 게 토토객에는 어디에 사는 객이? 대장에 사는 객이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토토개기가 대장에만 사는 건 알고 있는데 토토개기가 뭔지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물어보라고. 토토개기가 뭔지.
이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토토계기는 대장에만 사는 계기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작 토토계기가 뭔지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체감상으로는 선생님 저는 그거 암기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 된다고요. 실제 암기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토토계기가 지금 뭔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토토계기가 뭔지를 뭐한다? 확인해서 내 걸로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토지 등급, 토지 이동 사유, 개별 공시 지가 및 기준일, 기준 수확량 등급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옆에 동료가 이렇게 또 물어봐요. 언니, 토토계기가 뭐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토토계기는 토지 등급, 토지 동사유, 개별 공시지가 및 기준일, 기준 수확량 등급이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언니가 동생한테 또 물어봐요. 야, 너 날 시험하는 거니? 하면서 너 도도도도 3구 이야기해봐. 그 질문하는 사람이 괜히 개먼쩍어지죠. 그럼 언니가 또 한 수 가르쳐 줘야 되죠. 그죠? 도도도도 3구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등록되는 건데 도면의 색인도, 도면의 제명, 도각선, 도각선의 수치, 3구,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 구조물 및 건축물의 위치, 현황. 꼭 알고 있어. 시문제 나와.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라고요. 그렇게 서로 한번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하는 게 있잖아요. 암기하는데 훨씬 더 뭐한다? 도움이 돼요. 옆에 짝지하고. 언니 어제 쇼핑 어디 갔는데 뭐 예쁜 옷 샀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어제 저녁 뭐 먹었어? 어제 저녁 뭐 먹은지 그게 뭐가 궁금해? 그 언니가 감자탕을 먹었든 짱면을 먹었든 그런 거 하지 말고 언니 토토객이 뭔지 알아? 이런 거 가지고 좀 건전하게 대화 좀 하자고. 되겠죠? 언니 오늘 수업 마치면 뭐 먹을 거야? 그게 왜 궁금해? 궁금해요? 그 언니가 짱면을 먹었지 정식을 먹었지가?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늘 마치고 나면 질문을 하든 언니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건설적인 거 하자고.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 오늘 나왔는데 언니 그거 암기하고 있어? 이런 것들. 사실 그 멘트 하나가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서로 주고받고 티키타카 하는 게 기억이 더 오래 간다고요. 오래 간다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좋은 방법을 알려줘도 안 한다. 자, 갑니다. 자, 공유지의 명부부터 보면 돼, 안 돼? 안 돼. 등록상은 항상 예시문부터. 자, 보자. 소유권의 지분 나오는 순간 지분은 무슨 소유? 공동소유. 그러니까 어디?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공유지 연명부네. 그럼 지분은 등록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소재는 볼 필요 없이 동그라미. 그죠? 볼 필요도 없잖아. 대지권의 비율은 어디? 대지권 등록부에만 공유지 연명부잖아. 그러니까 정답 3번. 그럼 이 문제는 판단을 몇 개 했나요? 실제 3개가 아니라 몇 개? 2개 판단하니까 정답 결정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해란 말이야. 절대로 4개, 5개를 넘어가지 아니에요. 대부분의 문제가. 그 다음 대지권 이런 거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지번은 무조건 동그라미. 그럼 지목은 어디에? 대장과 도면에만. 공유 대지권 등록부네. 그러면 지목은 뭐다? X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나열된 것이 뭐다? 아닌 것은 했으니까 지목은 아니잖아. 그럼 정답 몇 번? 1번. 이거는 꼴랑 몇 개 판단하고 1개 판단하고 정답 바로 결정돼 버리잖아. 그러면 이거는 읽어볼 필요도 없다라고요. 왜? 우리는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읽어볼 필요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등록사항의 문제를 보면 굉장히 수험생을 배려한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만약 1번 지문을 5번에 갖다 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5번에 갖다 놨다면 전부 다 하나 개별적으로 다 판단했어야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9개째 답이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는 만들지 않더라고. 그래서 희한한 게 이런 유형이 나오잖아요. 5개 이상을 넘어가는 판단들은 거의 없다라는 말은 이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항상 1번, 2번, 3번 안에서 정답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4번, 5번까지 끌고 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6개, 7개, 8개를 판단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제 말대로 해라. 우리는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공부한 적이 없다. 각각의 등록사항을 저처럼 하나씩 하다 보면 하나만 딱 걸리면 뭐다. 그 뒤에 끌고 볼 필요도 없으니까 한 개씩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됐나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은 요 각각의 내용 하나씩 판단해 봐야 돼, 안 해야 돼? 해봐야 돼. 그럼 일단 소재는 뭐다? 그냥 무조건 동그라미. 그죠? 번호 나왔네. 고유번호 뭐 빼고 도면 빼고. 그럼 도면 빼면 뭐가 있어? 한번 적어보자 천천히.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제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그러니까 대지권 등록부니까 얘는 등록한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나씩 뭐 해라? 확인을 꼭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푼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내가 등록사항을 실전에 갔을 때 어차피 풀어야 될 문제니까 내가 개별적으로 하나씩 암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스스로에게 뭐한다?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찾아서 다시 해야 되겠다. 그지? 예, 됐어요. 좀 하시면 좋겠다. 자, 이것도 위에 거 보지 말고 지번 무조건 동그라미잖아. 지번 소재 무조건 동그라미잖아. 그럼 몇 개 판단하면 돼? 하나, 둘, 세 개만 판단하면 된다니까.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제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적으라고.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그건 뭐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제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이렇게. 도면 번호는 뭐 빼고 공대 빼고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적어놓고 풀으라고 그냥 해놓고 이게 보니까 대지권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무슨 사항? 공통등록사항. 그러면 이제 보는 거지. 기억 디귿은 뭐다?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일단 체크된 거고 여기에 공유지역 명부는 있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없잖아. 그럼 얘는 뭐다? 틀렸네. 그러면 리얼은 공유지역 명부는 대지권 등록부는 있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눈에 보이네. 그럼 이거는 O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거 보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있는데 대지권 등록부가 들어가 있지 않죠. 틀렸네. 그러면 기억 뒤끝 리얼 기억 뒤끝 리얼 이렇게 판단해라고 항상 문제를 풀 때. 근데 다시 한번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풀 때 대부분 수험생들이 여기에 너무 집착한단 말이야. 여기에 집착하는 순간 머릿속에 혼란이 생겨가지고 어렵다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록사항은 절대로 문제를 읽으면 안 돼. 지문부터 먼저 판단하는 게 등록사항이라고. 반드시 등록사항은 뭐부터 판단한다? 지문부터 꼭 명심해라고. 그러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고. 이걸 보는 순간 뭐한다? 머릿속이 까매진단 말이야. 제발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제발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다. 8번 문제는 조금 쉬었다 갈 건데 제가 하라는 방법대로 이거 보지 말고 뒤에부터 먼저 판단 한번 해보세요. 근데 판단이 안 쓰면 뭐가 안 된 거다? 암기가 안 된 거다. 그럼 나는 그거 암기해야 되겠다. 이 느낌 됐습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 네.